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오나래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디어 우리가 3학년 확률과 통계 교과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시간부터는 교환이 따로 필요가 없고요. 나눠드린 교과서를 보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12쪽이거든요. 이번 시간에 우리 공부할 내용은 여러 가지 순열, 그 중에서도 원순열이에요. 그래서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아마 1시간씩 차례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원순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름을 보게 되면 원순열이다. 이름을 보시게 되면 순열은 순열인데 그 모양이요. 일자로 줄 세우는 방법이 아니고 원형으로 탁자에 앉히거나 테이블에다가 배열을 한다. 접시에다 배열을 한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얘가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가정을 어떻게 하냐? 얘를 돌릴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돌릴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집에 가시면 이제 회전하는 테이블 있잖아요. 가운데 요리 놓고 돌려 먹는 그런 테이블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열과의 차이점은 일렬이 아니라 원형이고 배열 자체를 살짝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처럼 보였는데 돌려보니 같은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몇 가지인지를 밝혀내서 그만큼 우리가 경우의 수를 좀 축소해서 셀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탐구학습에서 3개의 접시가 있는데요. 얘네가 이제 이 3개의 접시가 서로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남학생이 3개가 모두 다른 건가?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 보시면 그래요? 1번 접시랑 살짝 돌리면 일치하는 게 몇 번 접시가 있어요? 3번 접시가 있어요. 3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개다.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곤란해 달라라는 얘기가 원순열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어디로 가볼까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배운 순열의 개념으로부터 유도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4명의 학생을 일단은 일렬로 나열했어요. 이 방법은 우리가 알아요. 4팩토리얼 되죠. 몇 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4명을 있는 대로 나열한다. 4팩토리얼 24가지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혹시나 위에 나와 있는 이 탐구활동 접시 문제처럼 겹치는 게 있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 봅니다. 13쪽으로 가볼게요. 13쪽으로 가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조금 전에 위쪽에서요. A, B, C, D 그래요? 그 다음에 D, A, B, C 그리고 C, D, A, B 마지막 B, C, D, A 4개가 모두 다른 케이스다라고 이제 셌어요. 순열 단원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얘가 원순열로 넘어오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테이블을 미안해요.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놓고 얘를 사람을 앉히는데 이제 자리가 총 4개가 있잖아요. 웬만하면 기준을 정하세요. 웬만하면 기준을 정한다. 자, 어디부터 앉힐까?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앉혀보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돌릴게요. A, B, C, D. 그래요? 그런데 얘가 살짝 돌리게 되면은 여기부터 만약에 앉는다고 치게 되면 A, B, C, D 괜찮습니까? 또는 여기부터 사람이 앉는다고 치면 A, B, C, D 또는 A, B, C, D 그래요? 살짝 돌려가면서 4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앉힐 수가 있는데 결국은 살짝 돌리면 다 일치하기 때문에 이 4가지가 다 같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 앉혀보시면 A, B, C, D 나오잖아요. 그래요? 근데 요거 앉혀보시면 C, D, A, B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런데 얘를 만약에 2칸 정도 옆으로 180도 정도 되나요? 돌리게 되면은 결국은 얘가 이 자리로 가게 되면서 A, B, C, D 배열이 같아지니까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 A, B, C, D랑 C, D, A, B랑 같아진다. 나머지 2개도 다 같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순열의 수를 구할 때 4명을 줄 세우는 방법이니까 4팩토리얼 24가지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4개씩 똑같은 케이스라서 이 4로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6가지가 되고요. 얘를 이제 일반적으로 표기하게 되면 3팩토리얼 공식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4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 가지가 돼요.
마찬가지로 5명을 원형으로 배열한다. 4팩토리얼. 왜? 5명을 살짝 자리를 바꾸는 케이스가 다 같은 경우로 볼 거거든요. 10명을 원형으로 배열한다. 몇 팩토리얼? 9팩토리얼 됩니다. 살짝 내려가 보시면은 원순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공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다 라고 하는데 n개를 일렬로 나열할 땐 n팩토리얼이지만 이것을 원형으로 나열하게 되면 n-1팩토리얼 된다.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1팩토리얼이 된다. 괜찮으세요? 자, 문제를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번. 부모와 3명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총 몇 명이에요? 5명. 5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예요. 5명을 앉힌다. 4팩토리얼. 괜찮으시죠? 4팩토리얼. 두 번째,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다. 이 중요해요. 총 5명인데 그 중에 2명이 이웃해야 돼. 그럼 우리가 순열 공부했을 때랑 이제 똑같이 하시면 돼요. A, B, C, D이잖아요. 2명을 묶어주세요. 그럼 총 몇 명처럼 보이나요? 4명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4명을 그냥 배열하는 것이 아니고 원형으로 배열한다. 3팩토리얼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고 있어요. 그쵸? A, B, C, D, A, B 둘이 묶어놨기 때문에 얘네라고 하면 안 되죠. 부모, 엄마, 아빠가 자리를 살짝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2팩토리얼까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6가지, 2가지 해가지고 총 12가지. 여기는 4팩토리얼 하니까 24가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문제도 일반적인 형태가 하나 나오고요. 옵션이 들어간 형태가 또 하나 나오죠. 2번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한 4분 잡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보라색 의자와 노란색 의자 포함 6개의 의자를 배열한다. 첫 번째, 6개의 의자를 원형으로 배열할게요. 6개를 원형으로 배열한다. 당연히 5팩토리얼 되고요. 120까지 이렇게 나와요. 간단하죠? 두 번째, 보라색 의자와 노란색 의자를 마주보게 배열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마주보게 배열해 주세요. 지금 이 배열처럼 마주보게 해주세요. 그럼 보자. 얘가 이제 초보자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보라색, 노란색 마주보게 하는 방법 있잖아요. 자리가 6개가 있으니까 그래요? 보라색이랑 노란색을 어떤 식으로 배열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앉힐까? 1가지, 이렇게 앉힐까? 2가지, 이렇게 앉힐까? 3가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보라색과 노란색 중에 어떤 것을 먼저 놓을지도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우리가 보라색, 노란색 놨다고 치세요. 보라, 노랑 놨다고 치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초보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노랑, 보라 이렇게 놓는 건 또 다른 케이스니까 얘네 둘을 어떻게 놓는지도 2가지 서로 다르지 않나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자, 처음에 우리가 보라, 노랑 이렇게 배열을 했을 때 요거를 180도 돌려보면 어때요? 직접 보면 더 좋은데 180도를 싹 돌리게 되면 결국엔 이렇게 보라색, 노란색 배열이 되잖아요. 그래요? 얘네 둘을 마주보게 배열하는 방법은 2가지가 아니라 1가지예요. 원래는 2가지처럼 보일 수 있는데 원순열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돌리면 일치하잖아요. 1가지로 봅니다. 보라색, 노란색 어떤 것을 먼저 놓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여기 놓든 여기 놓든 여기 이렇게 놓든 이렇게 놓든 이렇게 놓든 지금 옆에 이제 의자들이 비어있기 때문에 한 칸씩 돌리면 다 같은 케이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보라, 노랑을 아무렇게나 그냥 놓으세요. 놨다고 치고 얘네가 색깔이 칠해짐으로써 이제는 4가지 자리가 이제 다 다른 케이스가 되죠. 그때부터는 원순열이 아니에요. 어디 앉느냐에 따라 보라색의 왼쪽에 앉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앉을 수 있고, 맞아요? 노란색의 왼쪽에 앉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부터는 원순열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라, 노랑 의자를 놓는 방법이 그냥 1가지가 되고요. 어떤 수를 쓰시더라도 회전하면 다 같아져요. 1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색을 배열하는 방법이 4팩토리얼. 24가지가 됩니다. 뒤쪽으로 가면서 유사한 문제가 계속 나와요. 이런 문제의 최고 난이도는 주사위 색칠하는 문제 같은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 기회가 되면 한번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자리에 한 명씩 총 8명. 지금 보니까 짝꿍이 아니네요. 그냥 쭉 원형으로 배열된 8개의 자리가 있어요. 8명이 원형으로 타는 경우, 이거 쉽다, 그쵸? 8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7팩토리얼 되죠. 720, 77에 49, 5040까지, 5040까지가 된다. 두 번째, 지우와 수민이가 이웃하여 타는 경우. 이건 아까 부모님이랑 비슷한 문제네요. 지우와 수민이를 이웃하게 묶어서, 그럼 8명이지만 2명을 묶었으니까 총 7명처럼 보이는 거죠. 7명을 원형으로 배열한다. 6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지우와 수민이가 지우 앞에 수민이 뒤에 또는 수민이 앞에 지우 뒤에, 그쵸?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얘가 2팩토리얼 돼요. 그럼 720 곱하기 2 해가지고 144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 넘어가 볼게요. 자, 어디로 오시냐면 21쪽이요. 스스로 확인하기에 2번과 6번이 원순열에 해당하는 문제가 돼요. 이 두 문제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간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5분을 드렸다고 치고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남학생 2명, 여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이게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살짝 다르죠. 조금 전에는 2명을 이웃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방법은 간단하죠. 이웃하지 말아야 하니까 나머지 아이들, 여학생들을 먼저 앉히는 거야. 괜찮아요? 여학생들을 먼저 앉히고 나서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자리 중에서 2자리 택해가지고 남자아이들을 앉혀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기준을 정확히 여자부터 먼저 앉힐게요. 여학생 4명을 원탁에다 둘러 앉히는 방법 3팩토리얼 가지가 됩니다. 그쵸? 4명이기 때문에 3팩토리얼 가지. 그래서 여학생을 앉혔더니 이제 4명을 요 정도로 이제 앉힐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아이들이 요렇게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겠네. 그쵸?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리가 총 사이사이에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다가 먼저 앉히고 4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쵸? 그럼 이제 자리가 3개 남아요. 그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해서 앉혀주시면 돼요. 유식하게 이제 기호로 표현하시면 4개의 자리 중에서 2개의 자리를 택해서 남학생들을 앉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이 6가지고요. 뒤쪽이 4, 3, 12 돼가지고 곱하면 72가지 경우의 수가 된다.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명의 학생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모양에 앉는 거예요. 좀 직사각형 있고, 삼각형, 정삼각형 있고, 얘가 이제 정사각형 같은 것,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되는데, 일단은 원순열처럼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겹치는 게 몇 개가 있느냐,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같은 게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은 원순열처럼 출발을 하시면서 서로 다른 게 몇 개가 있느냐로 보셔도 되고요. 자, 무슨 얘기냐? 자, 6번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삼각형이에요. 여하튼 돌려 앉히는 것은 원순열과 비슷하죠. 그래서 원순열처럼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6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냐면 5팩토리얼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원순열은 아니잖아요. 그쵸? 원순열은 아니야. 얘가 만약에 원순열이었다면 6명을 어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디에 앉히든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같은 케이스가 6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6으로 나눠가지고 5팩토리얼 됐는데 지금은 같은 케이스가 6개가 아니에요. 몇 개예요? 자, 서로 다른 거 한번 세볼게요. 지금 A, B, C 1번 여기서부터 앉혀볼까? 1, 2, 3, 4, 5, 6 이렇게 앉히는 거랑 같은 거 살짝 돌렸을 때 일치하는 게 어떤 게 있냐, 살짝 돌렸을 때 이쪽으로나 이쪽으로 돌려보자. 돌렸을 때 1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돌리면 1이 여기로 가요? 아닙니다. 이 삼각형을 통째로 돌리기 때문에 이 변이 이쪽으로 오게 돼요. 눈치채셨나요? 1이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와요. 그래요? 1, 2, 3, 4, 5, 6 이렇게 옵니다. 그래요?
한 번 더 돌리게 되면 1이 어디로 오느냐? 한 번 더 돌리면 1이 이번에는 여기로 와요. 맞나요? 1, 2, 3, 4, 5, 6. 약간 지저분하게 표기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처럼 6개가 다 같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개가 같아집니다. 3개가 같아져요. 내지는 기준을 서로 다른 게 몇 개인가를 세주실 수도 있거든요. 서로 다른 거. 여기부터 앉는 거랑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앉는 거랑 달라요. 왜냐면 한 칸씩 한 칸씩 돌아가면서 짝꿍이 달라지거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5팩토리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들여다봤더니 두 가지 케이스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출발하느냐 여기부터 출발하느냐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는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랑은 또 같아진다는 거죠. 서로 다른 게 총 6개 중에서 두 가지는 달라진다. 2를 곱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일단 줄 세우는 방법 6팩토리얼 하시고요. 아까 원순열 유도하실 때처럼 6팩토리얼 하신 다음에 얘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랑 누구랑 같지? 여기 요 세 쌍은 같은 거잖아요. 3으로 나누어 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120 곱하기 2 해가지고 또는 720 나누기 3 해가지고 똑같이 240까지가 나오게 돼요. 괜찮으실까요? 비슷하게 옆에 있는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색깔을 달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6명을 이런 테이블에 배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더 쉬울 수 있겠다. 6명을 줄 세우는 방법을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겹치는 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돌렸더니 같아지는 세트가 몇 개가 있나 보시면 돼요. 뭐 여기다 기준을 잡아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으시죠? 여기부터 앉히는 거랑 그래 얘를 살짝 돌려가지고 모양을 똑같이 만들려면 또 어디부터 앉히는 거랑 같아지겠냐는 거예요. 여기 괜찮아요? 겹치는 거 2개 있어요. 얘가 살짝 아무리 살짝 잘 돌린다고 한들 얘가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같아질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여긴 1명, 여긴 2명이기 때문에 돌리면 180도 돌아가서 이렇게 다시 돌리면 모양이 같아지려면 이쪽으로 와야 되죠. 서로 다른 게 같은 게 2가지가 있다. 여기다가 2로 나눠 주셔야 돼요. 720까지 2로 나누어 가지고 360 이렇게 된다. 어디 갔어? 자, 미안해요. 이렇게 된다. 360까지가 된대요. 또는 이런 방법도 아까처럼 2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이 더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6명을 원탁에 앉혔다고 생각하고 일단 5팩토리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번엔 나누면 안 되죠. 5팩토리얼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야. 6가지가 다 같은 경우가 아니네. 여기 앉는 거랑 그쵸? 여기 앉는 거랑 다르고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랑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랑 또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총 3가지 경우 다른 케이스가 나오게 돼요. 120 곱하기 3 하셔도 똑같이 360까지가 나오게 되더라. 생각을 좀 하셔야 될 수 있어요. 처음 보는 경우면은 요거 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총 8명을 앉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을 앉힌다. 2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은 얘를 원순열처럼 생각하셔가지고 7팩토리얼 8명을 원탁에 앉히니까 7팩토리얼. 그런데 다시 보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여기 앉힐 때랑 여기에 이제 처음에 여기 앉힐 때랑 그쵸? 여기 앉힐 때랑 여기 앉힐 때랑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A, B, C, D, E, F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여기를 기준으로 A, B, C, D, A, B, C, D, A, B, C, D 돌아가는 거 써보시면 다 다른 케이스 돼요. 그쵸? 짝꿍도 다르고 모서리에 앉느냐 중간에 앉느냐 다 다른 케이스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4 하셔야 돼요. 경우의 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일단은 8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것처럼 앉힌 다음에 같은 케이스가 누가 있나 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같은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랑 그래요? 딱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 어디부터 시작하는 경우 같아지냐면 찾으셨어요? 여기부터.
두 가지 케이스가 같아집니다. 얘랑 같은 거는요. 여기예요. 맞은편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여기. 그래요? 얘랑 같아지는 거 여기고요. 마지막으로 얘랑 같아지는 거 여기가 됩니다. 두 개 같아지기 때문에 얘를 2로 나누시면 돼요. 맞아요? 원순열처럼 생각을 한 다음에 원순열은 아니니까 서로 다르게 봐야 되는 케이스가 몇 가지 있지?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은 일렬로 줄을 세운 다음에 원순열에서 우리가 겹치는 케이스 찾았던 것처럼 일치하는 경우,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 몇 가지가 있지? 뭐 자리를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 직접 배열해 보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더 뒤로 이동할 건데요. 어디로 가실 거냐면 35쪽 가셔가지고 2번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2번 문제. 요거 한 3분 정도 드려볼게요. 가장 특별한 면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뿔, 사면, 내면이 다 일치하죠. 모양이 완전 같은 정사각뿔의 각 면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모두 칠하여 사용을 합니다. 5개의 면을 5가지 색깔을 이용하여 칠할 건데 모두 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서로 다 다른 색으로 칠하게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할 때 기준을 잡아라. 가장 특별한 면을 그랬어요. 얘가 지금 정사각뿔이기 때문에요. 이 옆면들은, 세워져 있는 면들은 다 삼각형이고요. 아래쪽은 사각형이에요. 제일 특별한 면은 아래쪽 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고르세요. 5가지 색깔 중에서 밑면에다가 뭘 칠할지를 고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OP1. 그냥 O 하셔도 되는데 OP1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색깔이 몇 개 남냐면 4개가 남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팩하면 안 되는 거, 원순열 단원이잖아요. 얘를 이 끝부분을 잡고서 살살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90도씩 돌아가기 때문에 얘가 위에서 바라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긴 약간 원순열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원이 아니라 사각형이지만 한 면에 한 사람씩 앉아있기 때문에 돌리게 되면 다 일치한, 4가지 경우 다 일치하는 원이랑 똑같은 경우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4가지 색깔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일치하는 원 같은 느낌의 정사각형에 칠한다. 이게 몇 팩토리얼 되냐면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이게 3팩토리얼 돼요. 5 곱하기 6 해가지고 30까지 이렇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선생님이 아까 발견 못했는데 넘어와서 보니까 1번도 원순열에 해당하는 문제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간단하죠. 요거는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을 원탁에 앉힐 건데 총 7명을 앉힐 건데 여학생끼리 이웃하게 앉혀주세요 그랬거든요. 여학생끼리 이웃하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쵸? 묶으세요. 3명을 한 덩어리로 묶어. 그러면 총 5명인 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 4팩토리얼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앉혀놓고 나서 그 안에서 묶어놓은 여학생 셋이서 자리를 막 바꿀 수 있거든요. 걔가 3팩토리얼 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얘가 24가지 곱하기 6가지 해가지고 144가지 이렇게 돼요. 작년에 저는 확률 통계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저희 반 학생, 저는 수학 1 가르쳤고 저희 반 학생들이 확률 통계 공부하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워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상상을 초월하게 저는 전혀 상상 못했던 부분을 질문을 하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어려운 거 있거나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아래쪽 설문으로 이동하셔가지고 반드시 적어주세요. 반드시 적어주시고 우리가 계약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앞쪽에 배운 이런 내용들 복습 못할 수 있어요.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 일일이 풀어드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한 차씩 한 차씩 성의 있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복 순열 하고요. 중복 순열도 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뒤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도 조금 같이 더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